독일의 베를린에 왔다. 조금은 특별한 도시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아름다운 건축물과 화려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베를린은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낸다. 전쟁과 분단, 독재와 학살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도시 곳곳에 남겨두었다. 그래서 베를린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과하는 일에 가깝다. 베를린의 베벨 광장이다. 이 광장은 나치에 의해 수많은 책들이 불태워진 분서 집회 장소로 알려져 있다. 나치에 동조하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유대인, 사회주의자, 평화주의자 등의 2만여 권이 넘는 책을 불태웠다. 베벨 광장의 기념비에는 하인리히 하이네의 글이 이렇게 적혀 있다. 책을 불태우는 곳은 결국 사람도 불태우게 된다. 천천히 베를린 중심가를 걷는다.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풍경, 오래된 건물과 현대적인 거리,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주친다. 베를린의 운터덴 린덴가로 접어든다. 그 길의 끝에서 훔볼트 대학을 만난다. 1810년에 설립된 이곳은 현대 대학의 모델이 된 곳이다. 아인슈타인, 마르크스, 헤겔 등 많은 학자와 사상가들이 교수로 재직하거나 공부한 곳이다. 하지만 훔볼트 대학의 진정한 가치는 명성에 있지 않다. 교육은 정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훔볼트가 꿈꾸었던 대학의 모습이었다. 교정을 거닐다 만난 학생들의 모습은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본관 중앙계단에서 칼마르크스의 문장을 만났다. 철학자들은 단지 세상을 다양하게 해석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 베를린의 지성은 그 질문 위에 서 있었다. 사진 속의 동상은 이 대학의 설립에 기여한 독일의 자연과학자 알렉산더 폰 훔볼트이다. 찰스 다윈은 훔볼트가 없었다면 비글회 타지도 않았을 것이고 종의 기원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다. 대학을 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을 만났다. 캐테 콜비츠 박물관 안내판을 따라 걷던 중에 노이의 바해를 만난 것이다. 지금은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소이다. 입구에서부터 발걸음이 저절로 멈추게 된다. 넓은 공간에는 침묵만이 흐른다. 원통형 천장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온다. 죽은 아들을 품에 안은 채 비탄에 잠긴 어머니다. 바로 독일의 여류화가 캐테콜비츠의 피에타다. 한참 동안 조각을 바라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바라보게 된다. 콜비츠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 그 이후 그녀는 영웅을 그리지 않았다. 대신 남겨진 사람들, 전쟁의 희생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인간을 그렸다. 죽은 아이를 아는 여인, 부모들, 그리고 씨앗들이 짓 이겨져서는 안 된다와 같은 작품을 남겼다. 그녀의 작품들은 묻고 있다.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 대가는 누가 치렀는가? 훔볼트 대학과 콜비츠의 피에타가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우연일까? 한쪽은 인간의 지성을 상징하고 다른 한쪽은 인간의 연민을 상징한다. 한쪽은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다른 한쪽은 인간의 고통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좋은 사회란 이 둘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베벨 광장의 텅 빈 도서관 기념비에 새겨진 문장처럼 책을 불태우는 일은 결국 인간을 불태우는 일의 시작이다. 지성과 연민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연결고리다. 독일 베를린의 작은 신호등, 암펠만이다. 통독 시절 만들어진 이 신호등은 독일 통일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독일인들은 과거를 지우는 대신 기억하기를 선택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붉은 신호등이 켜진다. 잠시 멈추라는 뜻이다.
우리에게도 같은 신호를 보내온다.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하라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그것이 내가 만난 베를린이었다.